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바야흐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런 거 있죠. 아니 봄이 오니까 황 박사님도 이렇게 춤을 출 정도로 그럼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일교차는 좀 크지만요 낮에는 굉장히 포근하던데 이거 여자들만 봄 타는 게 아니고 남자도 봄 타는 겁니까? 아, 봄은 모든 생명체를 이 깨어나게 하고 오, 예. 또 생기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네.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어, 생명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보통 여자들이 봄을 타고 남자들은 가을 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확실히 봄에 여성분들 상담이 많아지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어. 그런데 여성분들이 상담은 가을에도 많고요. 네. 겨울에도 많고요. 아. 그래서 여름에만 좀 없어요. 휴가를 가야 되니까. 뭐 그것도 있고 더워가지고 그냥 나가기가 귀찮다 그냥 이래 되는 거. 근데 저는 또 듣기로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래서 봄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가을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 그렇죠. 다 혼자 하죠.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예,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심상치 않아요. 아 그래 무슨 뭡니까? 심상치. 이제 봄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재 씨 얼굴 표정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정해봤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나 혹은 바람이려나 뭐 이런 거요. 혹은 또 외도라고도 하죠. 왜? 아, 얘도 근데 이게 사실 네. 현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심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 주제를 그렇죠, 정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사실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아니요 그거는 저는 아주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쵸.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또 좀 다르잖아요. 이성을 사랑하는 거랑 네.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베푸는 그 마음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사랑이. 그럴 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거는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의 또는 한 사람의 또는 하나의 신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 아세요? 근데 미혼일 때는 그나마 뭐 박사님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혼일 때 결혼해서도 뭐 딴 사람의 마음에 생긴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그게 종교적으로 네. 이 만들어진 이 일종의 도덕성 규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혼인 서약이라고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 네.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부 다처제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막 이분들이 지금 예. 거의 멘붕 상태. 멘붕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에서는 그렇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중동에서 이슬람 문화냐 기독교 문화냐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세뇌화시켜서 만들어진 제도가 또 일종의 결혼 제도 속에서 하나의 규범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이제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속이기도 그 한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인지 아세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다들 멘붕인데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를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 질서의 규범인 것처럼 받아준 거부터 그 현상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선 시대 때도요. 네.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어쨌든. 아 그건 형편이 안 돼서 그렇고요. 형편이 되는 사대부 가문에서는 다 그때는 첩을 뒀죠. 그렇죠. 그래서 처는 아니죠. 당연하죠. 네. 일부 일처제를 그래서 하고 이 첩과 처를 그건 신분 사이기 때문에 네. 이 처음 결혼하는 사람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는 신분의 차이를 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첩의 자식은 다 거의 천민 수준으로
보통 중인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지만 그렇게 취급한 사회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네. 이 오늘의 바람 외도라고 할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범하는 그 안에서 논의가 되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나 본성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은 사실 재밌게도 이 일부 일처제의 형태로 가지고 일종의 종족이라고 그러나요? 인간이 살아가기보다는 상당히 일부 다처제 또는 여자가 한 여자가 여러 네. 남자를 거느릴 수도 있고 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이런 행태들이 상당히 뭐 지역에 따라서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결혼 풍습이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마음은 어쨌든 네. 흔들리고 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 정해진 규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 맞춰서 바로 이제 살아야 그것 되는 때문에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일단은 그러면 이 진지한 얘기들은요. 네. 음악 하나 듣고 와서 그렇죠, 일단 그렇죠. 심의가 되는지 물어보고 올게요. 일단. 네, 일단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은 네. 한 사람한테만 고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진짜 흔들리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야 마음이 되는 잘못된 거죠. 건 아니고 여기 그렇죠. 정해진 규범에 맞게 아니, 사는 그렇죠, 사는 그렇죠. 거다. 간혹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있고 저는 제 아내만 사랑하는데도 예. 어떤 여자분을 쑥 지나갔을 때 저는 진짜 제 아내만 아무 생각 봤다고 없는데 생각했는데 아니 와이프가 끌리는 갑자기 거야. 너 왜 그래? 왜 눈 봤어? 그렇게 나는 안 봤는데? 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한번 본 건데 저 여자가 아니. 마음에 들어하면 아니? 그건 우리가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그것도 때문에 얘기해 그런 주세요 거예요. 선배님 여기서. 그거는 다 그럼요. 공감하니까 남자. 공감은 하지만 야 내 입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아니 여기 있잖아요. 아니, 여기 대박이죠. 사연에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흔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흔한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보면 다 쳐다봐요. 그럼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근데 드라마 가슴이 보면서 둥그리진 않고 눈만 갔어요. 아이 괜찮아요. 가슴이 두근거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인하고 아, 관계 그거는 없는데. 누구나 그런 거라 네, 나도 그럼요. 그러는데 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이 전체 사회적인 제도가.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교회가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학습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네. 뭐 그걸 축첩행위라고 하고 할 때는 네.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태거든요. 첩 주고. 예, 하는 거. 네. 근데 그걸 하려도 돈이 있어야 있어야지. 되고 맞아요. 그게 또 첩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웃겨요. 그게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짓이 지금도 그거거든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사님. 네, 쓰담쓰담 상담소 오늘의 주제는 흔들리는 마음, 또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요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혹은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양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 도엽 씨 결혼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앳돼 보여가지고 아직도 청소년이 진행한다고 난리 난 적도 있어요. 그래 그런 뭐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네. 저는 아내만 바라봤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저희 아내가 네. 오빠는 왜 갑자기 저 여자 쳐다봤어? 이렇게 그렇죠. 물어봐요. 난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 마음과 달리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지만 아내는 저렇게 생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저 친구하고 사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 속마음은 야 그럴 수 있으면 벌써 갔지.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겠네 이 생각들 들잖아요. 박사님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가지. 박사님 진짜 심리학자 맞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그럼요. 근데 어. 멋진 이성을 보면 시선이 가는 거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인 아, 것 같아요. 그럼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예, 이건 본능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 본능이 그래서 그런가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여자분들 전부 다 저만 쳐다봅니다. 스튜디오에 그거 좀 여자가 다릅니다. 있어요. 여기 저는- 미자 씨도 있고 여기요? PD님도 있고 작가님도 있고. 아 그분들을 여자로 생각하고 지내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놀랍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죠. 그분들은 여자가 아니고요. 그냥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이라 해야 되군요. 사실 뭐 한눈 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아까 미자 씨 사용한 단어가 있죠. 외도. 왜도. 외도라는 말은 네. 길 바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라고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네. 나는 길이 아닌 것만 골라서 간다 음. 라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야. 그래서 이 새로운 거를 탐험하기를 좋아하고 자유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정해지지 않은 길로 가는 거를 아주 좋아할 거고 네.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 자기는 이 정해진 길 위에 가면 죽는다 생각하고 가시는 분은 이 정해진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외도나 한눈을 팔거나 하는 거는 정해진 길이라는 거를 믿고 갈 것이냐 정해진 길 아닌 거를 내가 추구할 것이냐 이런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흔들리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단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람기가 많고 이렇게 좀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어떻게요? 바람기가 많은 남자들은요. 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여자들한테 친절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여자한테 조금만 제가 친절을 보여도 그렇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직업병으로 연예인들은 또 모든 여자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렇죠. 인기가 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인기를 바라고 모든 여자들한테 친절한데 네.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네. 잘못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본인이 실제로 특별히 인기를 바라지 않고 네. 그냥 살겠다 하면 그냥 지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남자는 가슴에 방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여러 여자를 이렇게 한 번에 뭐 좋아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남녀의 차이가 있나요? 그럴 때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묵는 방은 여자의 마음을 담가두는 방이 아니고 여자의 몸을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방의 의미로서 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 관심이 더 있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여자는 한 남자를 평생 생각하고 지낼 수 있지만 남자는 한 여자를 평생 생각하고 지내기 힘들다 이제 이런 통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늘 의문이었던 게 한 네. 사람만 바라보고 평생을 산 뭐 그런 노부부들이 있잖아요. 많죠. 같이 끝났을 그렇죠. 때도 거의 뭐 산책할 때도 손을 탁 잡고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는 한 노부를 보면 나도 꼭 저렇게 그렇죠. 늙어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항상 이 언급하는 게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딱 그 영화 맞죠, 맞죠. 생각났어요. 예. 맞죠?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두 노부부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진짜 이 노년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내잖아요. 네, 네. 서로 생각해주고 네. 그리고 장난도 치고. 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가 혼자 밭을 매면서도 왜 당신은 먼저 갔어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 감동이고 가슴이 짠하죠. 네. 그런데 그 두 분은 언제부터 손을 잡고 다녔을까? 이 질문을 이제 던지기 보면 이분의 짜릿한 그 관계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은 아주 잠깐만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두 사람이 만날 때는 할아버지는 사실 거의 모섬에 가까웠고 네. 할머니는 좀 괜찮은 집에 아주 공주와 같은 아가씨였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좋아해가 결혼을 하게 됐으면 그럴 때 그 할아버지는 그 공주님 마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일단 너무너무 이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진 않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네. 이 토지 보면 뭐 길상이하고 서희를 만나면 길상이는 서희 이 아가씨를 진짜 하늘같이 모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항상 서희가 그러죠. 길상이 너는 내 옆에 있으나 네 마음이 내한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너는 왜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런 식의 마음으로 있으면서 네. 항상 저 사람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럴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편단심으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는 또 이 온갖 인생고를 겪은 다음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 옆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당신밖에 없구려.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나의 짝입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야, 이게
정말 복잡 미묘합니다. 너무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내가 이 와이프 또 부인 이 손을 꼭 잡고 매일 저녁마다 산책을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하자 그러면 부인이 따라 나오겠어요, 안 따라겠어요? 애들 때문에 못 나오죠. 그렇죠. 네. 저 인간이 지금 내가 애부로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기는 어딜 나가? 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나를 버려두고 애한테만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그래 나는 바깥에서 그냥 내 혼자 산책하고 올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애들 다 커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그동안 못했던 내 마음을 당신을 다 쏟을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를 이제 찍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안 건너가면 안 됩니까? 예. 저만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격적인 네. 고민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퀵문퀵답 시간입니다. 네. 4237님. 남자친구가 약속을 깨가지고 우울하던 차에 직장 동료와 밥을 먹게 됐는데요. 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우선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이상합니다. 자꾸 그분이 생각나요. 무뚝뚝한 남자친구와 달리 다정하고 뒤에서 잘 챙겨주는 분이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이래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일단 저는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해서 어떤 서로의 약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죠. 흔들려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라리 한쪽으로 마음이 가면 모르는데 예전에 제 친구 보니까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두 남자가 똑같이 좋대요. 그럼. 도저히 고를 수가 없대요. 그럼요. 반반이라서.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영화는 많아요. 네, 많았던 대부분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영화 소재고 드라마 소재예요. 그럴 때 와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나한테 잘 챙겨주고 이 남자는 무뚝뚝하고 하지만 참 안정감이 있고 또 정이 들었고 이럴 때 나는 어떤 거를 취할 것인가. 그럴 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한테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 그러면 정하기 힘들어요 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좋다라는 마음이고 네. 그럼 두 사람을 다 사귀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럼 네 마음에 따르면 그걸 두 가지 하는 거고 그럼 두 가지 하다가 본인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뭐가 되나요? 그건 죄책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뭐에 근거를 두냐 하면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이 밝혀지면 나는 둘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그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이 좋은 거를 다 하면 모든 일에는 비용이 지불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없어요라는데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당신이 욕심을 부리느냐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키려고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이렇게 두 남자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 상담자가 들어왔을 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을 때 대개 그분이 일어날 때 네. 자기가 어느 쪽이 자기한테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라고 나가게 돼 있죠. 그래요? 그럼요. 보통은 무뚝뚝입니까 아니면 다정다감입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데 잔소리 많은 사람이 있고 네. 허술한데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그렇죠. 선택 너무 극과 극이니까. 그럼요. 그랬을 때 처음에 좋아하는 것과 시간을 길게 가지고 좋아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남자들은 얼굴 이쁜 여자 눈이 가죠. 네. 근데 얼굴 이쁜 여자를 얼마나 오래 사귀느냐
이렇게 항상 제가 그래. 얼굴 이쁜 여자치고 성격이 너무 좋고 너무 착한 사람 네. 있긴 있죠, 그죠? 네. 근데 동엽 씨하고 만날 가능성이 아내라고요? 네, 제 아내입니다. 네. 예, 예. 뭐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대개는 그게 참 드물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운이 좋아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네. 그게 오래 지나면 그 사람 얼굴 이쁜 게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맞는 것 계속 같아요. 보면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않아요. 미자 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쁘고 예. 고운데 네. 내가 벌써 여러 번 어. 보다 보니까 미자 씨가 그쵸. 이뻤나 이 생각이 들 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미자 씨가 성형한 건 정확하게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네. 미자 씨를 그냥 여자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네, 네. 맞는 거예요. 그 알겠습니다. 6680님은 대학생 때 연인이었던 친구를 10년이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데 그 친구는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고요. 정말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를 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책감이 밀려오든지 단순히 옛 추억에 잠긴 것만으로도 참 미안했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애초에 담긴 거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분이 확인하게 된 거는 네. 애추억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아내와 아이가 자기의 삶에 있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된 이제 이 순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마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아내와 아이와 그 애추억 첫사랑과 바꿀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니 미쳤어 그걸 왜 바꿔?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 그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죄책감이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는 절대 제 아내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흔들릴까 봐요? 본인이 제 아내가 또 인기가 또 많은데 그게 있는 어떤 남자분이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왜요?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회 그 친구들 네. 10트럭이 있어도 동엽 씨를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은 다 맞아. 잡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마음인데 그럼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괜한 의심을 그러게요, 하니까. 그러게요. 미자 씨도 동창회 한번 나가봐요 그냥. 네. 네. 아 인기 폭발이죠. 네. 이호이구님 기러기 아빠입니다 하면서도 문자 왔어요. 네, 아내와 두 아들은요 캐나다에 있는데요. 요즘 들어 문득문득 깊은 외로움이 몰려와가지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친구가 이성 친구를 만들라고 부추기는데 외로운 나머지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 정말 어떡하죠? 가족들더러 돌아오라고 할까요? 아, 네. 기러기 아빠가 제일 외롭죠. 그리고 이분은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기러기 아빠 될 이유도 없는데 네, 본인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진짜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지내고 싶다 할 때는 네. 빨리 돌아오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저는 제 아는 분 중에 기러기 아빠인 친구가 있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딸한테 이제 영어 공부시키려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외국인 친구로 한번 사귀어봐. 그러면 영어가 많이 늘어. 이렇게 그건 얘기했는데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딸이 그런가? 근데 요즘 엄마가 영어 엄청 늘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섬찟하더래. 찌릿하다, 그게 정말. 개그네요. 네, 네. 개그죠. 네. 근데 하지만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 사실일 수도 있으니 기러기 아빠인 거 자기가 괜히 후회한다는 그리고 얘기가 진짜 들어요. 아이 영어나 아이 교육 때문에 부인을 기러기로 보낸 사람들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아이랑 엄마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우리 애들 뭐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가야 가야 되고, 되고 맞아요. 남들 다 가고 네. 막 이러면 아빠 어. 혼자 설 데가 없어요. 아, 온 그럴 가족이 수가 다 없죠. 우기면 그럴 때는 부인한테 그래요. 그냥 이혼하고 당신 가세요. 그래가 제 친구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라 했거든요. 네. 안 돌아와요. 안 들어온대요. 안 돌아와요. 그냥 자기가 차라리 그러면 애 키우면서 거기서 먹고 살겠대. 그럼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네. 그 돈만 계속 보내다가 이혼한 거예요. 남는 것도 없어요. 자식들도 아빠의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 생각에는 결혼하고 나서 애 낳자마자 부인이 이 남자하고는 살기 싫다. 내 인생 그냥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가 그렇군요. 정말 뛰어나거나 천재적이거나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다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뛰어나고 천재적일수록 네. 아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그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게 그 진정한 천재성이 발휘되지. 그 천재기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 그거는 네. 그 아이를 죽이는 길이에요. 또 심리학 박사님의 또 말씀을 네. 들으니까 또 좀 다르게 들리네요. 예. 전 또 반대로 또 해외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이런 얘기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거는 예. 뭐 내 같은 경우는 네, 유학 생활을 오래 했고 네, 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어차피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그 대신 했을 때 그것을 남들 보고 쟤는 저걸 했으니까 잘 됐지라고 했는데 그 경험 자체가 나를 잘 되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잘 됐다라고 믿는지 이 부분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3743님이요. 한눈 파는 이성을 만나서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 그 혹시 중독 치료됐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있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네. 그랬을 때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코올을 접근하지 못하거나 섭취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한눈 파서 다른 이성한테 한눈 파는 사람을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나만을 바라보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성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여성분들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자학하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한다는 이 심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가 봐요. 아니요,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할게 하면서 막 빌고 울고 그렇죠. 무릎 꿇고 이런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미자 사고 씨가 치고. 그럴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은데요. 미자 씨가? 네. 용서 그런데 잘해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결혼해가지고 네. 남편한테 학대 받으면서도 그 남자하고 계속 사는 여성분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실컷 두드려펴고 다음날 세상에서 어떤 남자보다 잘해주는 거. 네. 그럼 나중에는 그 남자의 사랑이나 헌신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맞을 상황이나 맞을 일부러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일부러라도. 이게 왜냐하면 잘해주는 그게 자기한테는 마치 마약과 같은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그게 일종의 자기 학대하는 심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무서운 선배가 있는데 늘 막 꾸중하다가 조금 잘해주면 그게 감동이고. 그렇죠. 그 감동. 그 감정을 말하는 거죠. 맞아.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특히 미자 씨 같으신 분 바람 피우는 남자를 만났다. 본인은 뭐 그냥 딱 끊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지만 전 딱 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한 번의 실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지만 한눈 팔아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운명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잠깐 외도를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내 아내가 최고야. 다시 돌아오면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 그럴 수는 것들을 있는데 뭐 어떻게 비교 아까 그쪽에 바람 피는 남자하고의 비교.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미 10번 중에서 한 번이 뭐 들킨 거다. 들통나던가.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마음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질문부터 해야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으면서 네. 각자 네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도 이 봄바람에 따라서 갔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동남풍이 북서풍이 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의 바람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는 없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제 아내한테 결혼 전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만 늘 바라보지만 네. 너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나한테 꼭 얘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진심이 아닌 게 너무 티가 나네요. 네, 그러게요. 그쵸. 쿨한 척. 왜 일상생활을 그렇게 개그처럼 하시려고 그러세요? 020 하나님은 네. 학창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집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이고. 그 영향 때문인지 전 쉽게 연애를 잘 시작을 못하고 금방 헤어지고 맙니다. 제 안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은 걸까요? 남자친구가 절 좋아한다고 해도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분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은요, 결국에는 부모나 또는 아버지라는 그 굴레 속에서 네.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아, 그거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삶이고 나는 비록 그 사람의 딸이긴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채로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처럼 되지도 않아, 내가 또 남자는 다 아버지 같은 놈들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이야말로 본인도 모르게 우리가 여우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그런 네. 속담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똑같이 그렇게 돼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막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그 딸이 미행해서 막 아버지하고 바람핀 그 목격하게 만들어서 엄마한테 막 이루고 막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렇죠. 그 딸이 크더니 그 딸도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빠 바람 피는 게 싫다고 했던 그 딸이 자기가 또 바람 피고 있는 모습을. 그게 뭐 그린 그런 영화를 상당히 보면서. 정신분석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네. 그거 뭐 이 아주 오래된 정신분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네. 근대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는 분들은 그런 식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모의 삶과 자기의 삶은 독립적이고 네.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네. 때는 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든 아버지가 바람을 안 피우든 나는 나만의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게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털로 자기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지적을 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흔들리는 마음은 이 족쇄에 채워진 내 몸이다. 확 와닿네요. 족쇄에 채워진 내 몸이다. 내 몸은 어디로 가고 싶지만 그렇죠. 족쇄에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거의 어디 동엽 가지를 씨 못하는. 마음 같네요. 아유, 저는 아닙니다.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규범에 맞춰 살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 죄책감을 너무 갖는 분들은 살짝 생기는 마음 정도로 막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죄책감을 것 가질 같아요. 필요는 근데 없어요. 저는 예. 죄책감을 좀 가져라. 그래야지만 이 제도 안에서 외도나 이런 걸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죄책감을 가지면 인간은 더 그런 외도나 이런 행동을 더 하게 돼요.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족쇄에 그렇죠. 채워서. 그냥 그 바람이 왔다가 그냥 바람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 족쇄로 있으면 내 몸은 안 날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느끼는 게 많네요. 네, 느끼는 거 많지만 저는 뭐 오늘은 자고 조금 불편한 지점이 좀 있었다는 거 꼭 그렇죠. 말하고 싶었습니다. 순수합니다. 여보만 바라봅니다. 네, 오늘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